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밖에 비도 부슬부슬 오고 시장 분위기도 좀 칙칙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슈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한중 NCS였습니다. 최근에 ESS 모멘텀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으면서 어제 무려 20%대까지 급등하면서 4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10%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요. ESS 모멘텀 워낙 강해서 오늘도 한중 NCS가 한 5%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수익을 좀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도 만약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바라보신다면 한중 NCS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배터리 셀 3사 모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제 매출의 공백을 메꿔 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공통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ESS 에너지가 필요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저는 수주 잔고와 이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한중 LCS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도 지금의 위치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트럼프의 관세에 따라서 또 섹터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2차 전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관세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국내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좋은데요. 현재는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먼저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부 증권가에서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2차 전지 투심 회복 시그널로 좀 봐도 되는 것인지 완벽하게 이제 2차 전지 좀 부활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적을 바라볼 때 어느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실제 이제 팩트를 좀 따져봤었을 때는 굉장히 미비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코프로 BM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에서 49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있죠. 490억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작은 것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에코프로 BM이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너무 작은 영업이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뉴스에 우리가 또 현혹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전년 동기 대비 YOY 대비 1000% 이상 올랐다는 또 성과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의 관심도가 이쪽에 좀 쏠리면서 과한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리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가격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속성이 없어진다 이것보다 저는 올라감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매물대가 좀 두텁기 그렇죠. 때문에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 수급이 다양한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빛캠이라는 종목이 폐배터리 모멘텀을 안고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또 개별 이슈를 가지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전고체 있고 폐배터리 있고 리튬이 있는데 어느 쪽을 좀 탑픽으로 트레이딩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뭐 폐배터리든 뭐 다 좋은데 네. 일단 저는 전고체 배터리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상승 배경에는 ESS 배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존의 EV 배터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확장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돼 가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ESS 시장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어떤 실적 부진을 메꿔준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할 것은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물론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한번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ESS 쪽으로 중심으로 좀 두고서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함께 같이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SS를 핵심으로 좀 보고 그 이외에도 또 전고체 배터리도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트럼프 관세 웃고 있는 2차 전지 쪽 살펴봤고요. 다음은 좀 울고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좀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이 관세 리스크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품목별 관세에 따른 반도체와 바이오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대와 걱정의 지금 공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관세에 대한 어떤 압박을 많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그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주는 그 타격은 굉장히 또 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 어찌되었든 조정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그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관세를 맞는다 그래서 그 회사 제품들이 전 세계 글로벌 테크 방향성 속에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이수페타시스와 이오테크닉스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좋냐 SK 하이닉스 좋냐 이거는 넌센스인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인 또 HBM4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SK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약바이오는 이미 우리나라 어떤 CDMO, C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을 많이 해놨다는 이야기를 올해 1월, 2월부터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만약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인데 이 두 기업이 실적이 안 나왔는가? 아닙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SK바이오팜 어제 이제 또 호실적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던 흐름들이 있었던 바 제약바이오 또한 종목군들을 잘 압축해서 만약 관세 이야기가 조정의 빌미가 된다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걱정되시더라도 그 조정을 이용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조정을 이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 또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뭐 삼바와 셀트리온 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 매수 기회로 판단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밤 AMD라는 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면서 AMD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 넘게 지금 밀리면서 68,7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한 언론사에서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향 HBM4 샘플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단독 보도여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좀 SNS를 통해서도 뭐 텔레그램방을 통해서도 좀 이런 썰이 좀 많이 돌긴 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이 HBM 공급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실지 이게 좀 실효성 있는 이야기인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삼성전자 HBM 관련된 콜 테스트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소문일 뿐이고 확실하게 뭔가 나오는 거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트럼프의 그 반도체 품목 관세가 이제 일주 있다가 부과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럼 15%냐, 20%냐, 아니면 반도체 더 많이 받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일 것 같고 그게 이제 투심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HBM 콜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나가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좀 끌어올라 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급등 나왔을 때 HBM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파운드리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죠. 테슬라 수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물론 HBM 콜테스트 통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반도체 품목 관세가 확인이 된 다음에 뭔가 방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HBM3보다도 지금 HBM4를 하이닉스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관세율이 정확하게 또 나올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화장품, 뷰티 쪽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PR이 오늘 오전장부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제 매출액 1조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장중에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무려 K뷰티 시총 1위 기업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APR 하반기에도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은 약간 윗꼬리를 달았는데 워낙 또 이건 매물대가 없잖아요. 네. APR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산업적으로 보면 분기 최초로 뭐 3천억 매출 돌파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향후에 매출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을 낼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포워드 PER을 좀 따져봤을 때 APR이 그렇게 또 낮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여기서는 욕심을 좀 내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APR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의 폭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유를 좀 확인을 하고 그때 사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APR 지금 일봉 흐름을 보면 지난 5월 달에 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부터 크게 이제 흔들림 없이 쭉 위로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잠깐의 어떤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빌미가 제공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음을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을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APR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에서 지금 막 닥달을 하거나 이런 뭐 압박을 주지 않더라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풀이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APR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APR 다음으로 후속 주자를 어딜 봐야 될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른 K뷰티 기업들도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불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내일은 펌텍코리아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는 달바글로벌과 또 대표적인 ODM 기업 한국콜마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펌텍코리아 내일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미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7만 원 선까지 무려 올 초만 하더라도 3만 원대였다가 지금 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좀 후발주자로 주목해 봐야 될 기업 어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사실 1대장이 약간 APR이면은 저는 2대장이 달바글로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달바글로벌 실적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저 두 기업의 실적을 보셨으면 좋겠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트부터 시작해서 선크림까지 지금 다양한 제품군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던가 기타 해외 쪽의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이번 실적에도 좀 강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해외 시장 온라인 판매로 굉장히 폭발적인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바글로벌도 우리가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6월에 보호예수가 해제된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되면서 이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는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PR처럼 호실적을 노리고 다음 후속주를 공략해 본다고 한다면 달바글로벌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달바글로벌과 한국콜마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특히나 달바글로벌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오후 2시에 엔터주 그 SM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하이브의 실적도 공개가 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엔터주의 2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올까요? 실적 발표 전후로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3분기와 4분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약간 정체되었음을 좀 걱정을 해서 만약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 왜 하이브는 빼나요? 라고 좀 하시는데 하이브는 지금 내부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좀 불확실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는 논외로 저는 뺐고요. 하이브를 제외하고 SM,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만큼은 저는 한번 계속 추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너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해외 공연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응원봉이라는 것을 거의 한 명당 하나씩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응원봉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일단 블랙핑크 기준으로 보니까 77,000원입니다. 비싸네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5만 명 관중이 꽉 차면 그 5만 개가 한 번에 팔렸다라는 와.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결국엔 재무제표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2분기 어떤 공연 횟수라든지 공연 일정 때문에 만약 현재 분기에 실적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3분기에 4분기에 이연돼서 이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7만 원이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네요. 팬을 하려면 돈도 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엔터주들도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전주 전략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앞서 생쇼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또 원전주를 신규 편입을 하셨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원전주 그동안 기간 조정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던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대감이랑 성장성에 대해서 미리 밸류를 많이 가져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수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제외하고는 최근에 원전주들 다 올랐다가 지금 거의 고점 대비 50%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또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 인식 때문에 사실 주가는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하나씩 발표되고 그러면 결국엔 수주가 새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이 저는 나와줘야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물론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사실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끌고 가려면 역시나 대장주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원전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면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짧게 여행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를 시행하고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소식에 오전부터 좀 여행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속보가 전해졌는데 그럼 여행주들 단기적인 트레이딩 좀 유효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쫓아가기가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투어도 있고 모두투어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아웃바운딩에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오신다고 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다소 접근성이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노랑풍선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원픽으로 가져온 쪽이 엔터 쪽이거든요. 네. 엔터 쪽을 차라리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중에 노랑풍선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참 좋은 여행도 2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탑픽주를 봐라라고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는지 바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부터 먼저 공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기업을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보통 원래 이 언급했던 섹터에서 가져오는데 네. 저는 조선주 가져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가져왔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그러니까 FLNG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극 항로 관련 모멘텀에 이 쇄빙선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 선박이 계속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컨테이너선 성상의 그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실증을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과 지금 쇄빙선 그리고 실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1% 정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SM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만약 오늘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정체되어 있거나 부진하게 이제 나오게 되면 저는 그거를 역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잘 나온다 하더라도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SM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공연이 지금 계속해서 여름에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사실 SM뿐만 아니라 JYP 엔터도 YG 엔터도 지금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호적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사실은 지난 2분기에 계속 중국 쪽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활동적으로도 중국 쪽에서 뭔가 이제 하나가 좀 나오게 된다면 엔터주들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명분, 모멘텀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SM을 한번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중요한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완전히 좀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짧게 보면 1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저는 목표가는 16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1차적으로 잡고요. 만약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그 이상 목표가를 잡아도 괜찮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SM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세론 현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오늘 탑픽주로 SM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니까요. SM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SM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